한 번 투자 실패를 했다고 다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 교통사고가 무섭다고 차를 타지 말아야 하나? 금융회사 직원은 장기 투자로 유도하거나 또 다른 유망 종목을 소개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손실이 커지면 불신이 커진다. 그래서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그들을 찾아간다.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실패, 성공, 맹신, 실패. 불신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마이너스 10%. 그 이상 손실은 안 된다. 주식은 예금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만큼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식 초보에게는 큰 손실에 대한 준비보다는 큰 수익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일시적으로 큰 수익이 날 때는 좋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손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익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원금마저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나 대비책도 생각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한다.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원금이 깎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건 좋은데 얼마만큼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간단하게 정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원금 손실 감수 수준에 따라 투자할 종목 구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김초보 씨가 반 토막 마이너스 50% 나도 괜찮다고 할 만큼 손실 감수 수준이 높다면 코스닥 테마주나 급등주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초보 투자자가 원금 손실 수준을 과도하게 높게 잡거나 그로 인해 급등락이 큰 주식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지만 말이다. 어느 정도 원금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가? 주식은 본질적으로 손실을 수반하는 투자 상품이다. 주식 투자의 첫걸음은 손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손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한다면 얼마만큼 인정할 수 있는가? 실제로 손실이 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나는 첫째, 주식 투자로 있을 수 있는 손실을 인정한다. 둘째, 손실이 나는 것을 인정하되 투자금의 10% 이상 깨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셋째, 10% 이상 손실이 나면 손절매한 다음 한동안 투자를 쉬면서 다른 종목 또는 대안 투자를 발굴하는 데 힘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경우에도 주식 투자로 소가리를 하는 경우는 없게 된다. 자신이 매수한 주식이 올라가면 손해볼 일이 없으니 여유롭게 즐기면 되고 손실이 10% 이상이 되면 내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니 손절매하고 다시 생각하면 된다. 지금 당장 정해놓자. 당신의 손실 감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또 손실 감수 수준을 초과하는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정해놓자. 이때는 즉시 손절매하고 투자 휴식기를 갖거나 잠시 마음을 비우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